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비장하게 출발해 볼까요? 네, 빨리 비장하게 준비하세요. 비장하게. 그래서 레드 입고 온 거예요. 맞아요. 아, 양봉 룩으로 입고 네.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반도체 대점검의 날이기 때문이죠. 조금 민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점검 시작해 네. 보도록 하죠. 일단은 하이닉스가 음. 깜짝 실적을 내놨어요. 네네. 와,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결국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찬물 한번 쫙 깨얹었잖아요. 어떤 거요? 쇼크 됐잖아요. 작년 네네네. 4분기. 네, 그죠? 원래 영업이익 한 3조 한 중반 낼 거라고 했는데 네. 2조 중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조는 어디 간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성토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구정 전까지는 보통 이제 시장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하드 캐리했다. 음. 물론 오늘 뭐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는데 네. 그 밑에 소부장 밸류 체인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는데 흑자 전환이 우리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하면 한 1,000억 나오겠다라고 네. 했는데 3,461억 아. 흑자 나왔고요. 결국 이제 비싼 거 있잖아요. HBM이나 DDR5 이런 쪽은 하이닉스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순이익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 그래서 순이익이 1조 3,800억 적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거의 10배 이상 적자가 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키옥시아 지분 투자한 거 있죠. 요거, 투자한 것 때문에. 네, 평가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이런 일회성 비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HBM 쪽하고 DDR5 쪽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결국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거는 말씀하신 뭐 AI 반도체, HBM 사업인데 일단 이 AI 쪽을 키우기 위해서 SK 하이닉스가 국내 협력사를 좀 대거 발탁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어떤 맥락인 거예요? 네, 아마 전자신문 기사인데요. 제 네. 후배가 썼어요. 권동준 기자라고. 네. 얘 때문에 어제 전 여의도가 이거 숨은 그림 찾기 하느라고 난리였는데 일단 리스트가 돌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 회사는 한미 반도체는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플로우하고 디스컴 쪽에서는 이제 PSK 홀딩스. PSK. 네, 그리고 이 테스터 쪽에서는 이제 테크윙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국산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또 열심히 국산화 해야지 또 이제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이게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데 핵심 장비를 하는 애들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독점이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한테 좀 깎아줘 그러면 네.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주죠. 네, 안 깎아줄 겁니다. 돌아가. 아마. 안 네, 돼.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경쟁 그 구도가 많은 회사들 있죠. 한 개 아이템인데 막 세네 개 회사가 네네. 나눠 먹고 있는 네. 그런 쪽은 아마 좀 단가 인하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이 어디예요, 그러면? 그냥 대다수 소재 이제 대다수. 부품 쪽 이런 쪽이죠. 네. 그러니까 스페셜티 한 그런 회사들은 좀 단가 인하 압력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범용 이런 쪽 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은 뭔가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 기업 정도예요? 네,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약간 좀 긴 시계열로 보면 HPSP라는 회사가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에 대부분 네. 매출이거든요. 한 70% 이상이 이제 그쪽인데 이제 앞으로는 메모리의 선단 공정에 이제 그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이 필요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HPSP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진짜 반도체 업황이 시장 기대보다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ASML도 네네. 간밤에 또 깜짝 실적을 내면서 정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시총 3위까지 도약을 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로 정말 주가가 급등한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실적이 그만큼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주가가 더 많이 반응한 거예요? 일단 실적 자체도 좋았고요. 이제 올해 시장과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전망까지. 네, 되게 좋았는데 네. 일단 올해 시장은 별로 기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EO가. 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야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EUV는 많이 늘어난다 이거였고요. 그러니까 EUV도 수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가격을 올렸어요. ASP가 올라가는 거죠. 독점. 독점이죠. 네. EUV 장비는 지금 ASML 독점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EUV 장비는 대당 한 2천억 합니다. 2천억. 오, 대단.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1년에 40대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40대 밖에라고 어, 해도 뭐 그렇죠. 어마어마. 근데 그 다음 버전이 이제 2나노부터 하는 게 하이 NA EUV라는 게 있어요. 하이 누메리컬 어퍼처라는 이제 그 개구이를 조정해서 광량을 좀 더 늘리는 기술인데요. 어렵네요. 그거는 어쨌든 4천억입니다. 대당. 2배 뛰네요. 네, 그게 작년 4분기부터 출하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그게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4분기가 시스템 반도체가 6, 메모리가 한 4 정도 네. 됐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14%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EUV 수요가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더 슬로우해진 거고 그 말은 TSMC가 좀 덜 사갔다 이 말이고요. 네. 메모리가 13%포인트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메모리 쪽에 EUV를 더 많이 채택을 하겠구나. 그러면 그 EUV를 쓰는 게 결국 D램이겠죠. 네. 네, 지금 D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이제 EUV를 그리고 마이크론도 쓰겠구나. 그러면 국내 EUV 쪽 밸류 체인을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이 ASML의 독자적인 행진에서 우리가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메모리, 뭐 D램 쪽 그런 밸류체인 업황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D램에다가 이제 EUV 그 마스킹 수가 늘어나죠. EUV를 제일 처음 D램에 적용한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원G라고 해서 16나노에 이제 처음으로 마스킹 공정 하나를 적용했고요. EUV. 그리고 이제 원A부터는 삼성은 5장 써요. 네. EUV를.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1장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고 원B부터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EUV 쪽이 많이 늘어나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EUV가 늘어나면 같이 페어링해서 늘어나는 게 ALD. 그렇죠. 원자층. ALD. 그렇죠. 원자층 증착도 늘어나죠. 네. 그래서 EUV 쪽하고 ALD, 그러니까 우리 하이K 메탈 게이트라고 하는 그게 이제 D램 쪽,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밸류 체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유진테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세게 올라요. 네, 오늘 날짜는 1월 25일자입니다. 하루 늦게 올라가는데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PD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최대한 빠른 소식을 네, 전해드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유진테크 말씀하셨는데 6% 오르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 EUV 출하량이 증가할 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수혜를 볼 만한 밸류체인 종목들을 좀 네네. 빠르게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유진테크 정도 네네. 봐야 될까요? 또 다른 기업들 뭐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ALD 업체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ALD. 뭐 그 유진테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밸류 매력은 그렇게 지금 뭐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동안 EUV 쪽 밸류 체인이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기회를 본다 그러면 SNS텍이나 뭐 동진 세미캠, 뭐 FST 이런 회사들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SD? 네네. 그러면은 대표님의 투자 전략은 뭔가 지금 과열권인 회사를 따라 들어가서 시세를 좀 더 내기보다는 좀 덜 간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갈 것이다. 제 성향이죠. 네. 아.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그래도 네.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빠진 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나쁘니까 네네네. 빠졌을 건데 네. 그게 이제 뭔가 시장이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 아,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네. 뭐 이제 EUV 쪽은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불과 우리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네. 뭐 그때 우리 이제는 EUV 쪽보다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다 맞아요. 투자를 하니까 네. 이제 무어의 법칙 끝났어요. 막 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AVP랑 선단공정은 자전거 바퀴 2개예요. 같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기업들 한번 보면은 FST는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견고한 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떤 회사예요? FST는 이제 그 우리 노광 공정에서 네. 중요한 게 이제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회로가 새겨져 있는데 네. 요거를 웨이퍼에다가 굉장히 축소 사진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찍어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라는 게 장당 한 10억해요. 네. 이 마스크는 1,000원인데. 네, 그렇죠. 요 마스크 회로가 네. 새겨진 마스크는 10억 정도 10억이요? 하는데 와. 요게 한 공정을 네. 수천 번 돌리면 상해요. 왜냐하면 EUV를 계속 맞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좀 오래 쓰게 하려면 네. 우리 보호 필름 같은 거, 네, 그런 약간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게 이제 펠리클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펠리클을 하는 회사는 국내 SNS텍하고 FST가 있고 음. 이제 두 회사가 이제 물성은 좀 다릅니다. SNS텍은 폴리실리콘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FST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이제 하는데 요게 투과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투명도. 왜냐면 EUV라는 광 자체가 약간 엑스레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흡수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반사판을 몇 발 깔아가지고 짱짱짱짱짱 쏴서 하는데 이게 막 흡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파티클이 붙어가지고 EUV를 맞으면 이게 눌러붙어 버려요. 네. 그러면 회로가 예쁘게 딱 그려져 있는데 뭔가 뭐 이상한 게 붙어 있겠죠. 네. 그래서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펠리클을 해놓으면 파티클이 또 안 들러붙죠. 그래서 이 펠리클을 이제 앞으로 많이 써야 되죠. EUV 공정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러면 SNS-텍이랑 FST가 뭐 경쟁 관계예요? 아니면 그래도 나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쟁 관계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지금 이쪽 메인은 일본 회사들이 좀 잘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 펠리클이라는 게 사실 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여기 두께를 두껍게 하면 광투과율 떨어지고요. 네. 너무 얇게 하면 여기 터져요. 장비 안에서. 아. 아까 장비 한 대 얼마나 그랬죠? 2,000억? 그러니까. 와. 이 기업들이 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얇고 투과율 높이는 게 되게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20 마이크로미터, 뭐 몇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얇게 해야 되는데 네. UV 맞으면 얘가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실제로 TSMC에서 한번 네. 터져가지고요. 그게 ASML이 제공해준 그 펠리클이었는데 네. 한번 터져가지고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ASML 책임이겠죠. 그래서 ASML이 그 네. 펠리클 사업을 접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한번 실패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로스가 너무 크니까. 네. 예전부터 사실 언급하셨던 기업이 있잖아요. 동진세미캠도 네네. 있는데 네. 그 기업은 뭐 다들 많이 언급하셔서 아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네네. 기업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그 EUV용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하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그 감광액을 웨이퍼 위에 딱 뿌려가지고 네. 빛을 딱 주잖아요. 그 EUV 같은 빛을 주면 이게 닿는 부분하고 닿지 않는 부분이 달라져요. 물성이. 그래서 이제 닿지 않는 부분을 씻어내거나 아니면 닿는 부분을 씻어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노광 공정의 그냥 소모성 케미컬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동진세미캠 수혜를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일본의 JSR이나 TOK 같은 일본 회사들이 대부분 납품을 해요. 근데 동진세미캠이? 아니에요. EUV용 PR이. 아. 그런데 2019년에 아베 소부장 사태 때 그때 네네. 세계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EUV용 PR이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기화했어요. 그래서 국산화해야죠. 동진세미캠이 국산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성공했죠. 네. 네. 그럼 SNS-텍을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네. FST의 경쟁자? 네, 일단 펠리클이라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마스크를 회로를 새기기 전 그걸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블랭크 마스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지금은 사실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쪽 노광에 쓰는 마스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EUV용 블랭크 마스크 쪽을 진출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쪽이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있습니다. SNS-텍은 뭐 삼성전자가 또 찜한 회사라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뭐 투자를 한 거예요?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삼성에 FST도 투자했어요. 네. 삼성이? 네, 동진세미캠도 투자했고요. 솔브레인도 다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네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회사들은 네. 핵심이라는 거죠. 네. 삼성이 투자한 핵심 기업들을 콕콕 네. 집어서 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 중에 탑피 있으실까요? 지금 이 ASML 이슈로 본다 그러면 시장이 제일 냉정해요. 지금 제일 세게 튀는 게 SNS-텍이거든요. 주가적으로. 네네. 그러면 그게 아마 이번 수에 가장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좀 업황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네. 덜 간 쪽을 보자.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래도 좀 잘 가는 네네. SNS-텍을 보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묵직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기대 수익을 아주 뭐 높게 안 잡으시는 네네. 분들은 지금 동진세미캠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탑10 안에 반도체가 저는 5개는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AI 사이클에서. 네. 그러면 아직 지금 시총이 뭐 10위권에서 있는 회사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고 최근에 이제 탑10 안에 들어간 회사는 HPSB, 리노공업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SNS-텍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그래도 반등이 좀 세게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겠네요. 그럼 올해는 뭔가 그
AI 반도체 덕분에 뭔가 시장에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대표님이 뭔가 주목하시는 올해 반도체 투자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똑같아요. 뷰가 달라질 건 없고 일단 음.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시장 되게 좋다. 좋다. 좋게 보고 있고 하반기는 이제 음. 일단 트럼프나 이런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한데 트럼프가 될 것 같죠.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IRA법이나 칩스법 막 갈아엎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불확실성이 한번 있는데 음. 저는 오히려 그때 이제 현금 있으면 또 기회다, 매수 또. 기회로 삼으면 왜냐면 업황이 내년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ASML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내년이 네, 좋다. 네, 내년 좋고 내후년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오. 그러면 주가적으로 내년에도 뽑아 먹을 게 있기는 있는 거예요. 음. 충분히. 그리고 아시겠지만 버블의 피날레가 제일 세게 이렇게 이쑤시개 만들고 내려오잖아요. 네. 2차 전지 때 뭐 보셨겠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이 펀더멘털리스트 특히 뭐 가치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시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그리기 때문에 그거까지 내가 뽑아 먹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유심히 보는 것도 전략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핫했던 이슈가 아무래도 삼성의 갤럭시 언팩이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올해 좀 빛날 수 있을까요? 갤럭시 S24를 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괜찮지 네, 않아요? 괜찮아요. 네. 영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영화? 영화 보러 갈 때 막 네. 기대하고 보면 재미없어요. 기대를 내려놓고 가야지. 볼 거 없네. 대충 보자 그랬는데 재밌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제가 그 주유소 습격사건 그게 이제 기대 없이 봤는데 언제적이에요? 네, 하여튼 주유소 습격사. 요거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따르지 마세요. 절대 따르지 마. 아우, 네,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할 거다? 네, 좋고요. 그리고 네. 엑시노스 2400이 아무도 기대 안 했잖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삼성 쪽이 분위기 좋은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 주가나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이 올라가려면 HBM 쪽이 좀 제발 잘해야 된다. 삼성이. 네, HBM 그러니까요. 쪽에 뭔가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TSMC의 대체, 지금 3나노 GAA 그리고 코어스 대체 아이큐브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1월이 또 끝자락에 왔습니다. 네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저희 아이템과 함께 하시면서 좀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